오늘이 9월 정기국회 첫날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약 한 달간 법안을 논의할 의원 2명씩을 추천했습니다. 면모만 봐도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야 정치권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네, 고전 영화죠. 이 영화 속 스칼렛의 말처럼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태양이 이렇게 떴습니다. 9월의 첫날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국회도 오늘부터는 100일간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논란의 언론중재법 처리를 미루기로 하면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까지 순조롭게 조율이 끝났습니다. 국정감사는 10월 1일 금요일부터 10월 21일 목요일까지 21일간 실시한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 연설은 10월 25일 월요일 10시에 실시한다. 네,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쳤죠. 이 정진석 부의장과 또 윤재욱 정무위원장, 조혜진 교육위원장 등입니다. 이 논란의 법사위원장에는 여당의 박광온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이광재 외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여당목 위원장 선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당이 11곳, 그리고 야당이 7곳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죠. 3일에 이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취임을 축하하면서 협치회장을 열자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충돌의 뇌관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번 언론중재법인데요.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이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은 시한을, 국민의힘은 합의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27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는 최종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협의체, 여야 의원 2명씩과 또 여야 의원들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2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민주당은요, 김종민, 김용민 의원을, 또 국민의힘은 최형두, 전주회 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김종민, 최형두 의원은 언론인이고요. 김용민, 전주회 의원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이 문채인, 최 의원을 제외를 하면 모두 법사위원들이죠.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각 당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이 강경한 성향이라는 점입니다. 협의체 논의 강대강 구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논의를 중재할 외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언론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한 노력을 양당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분 있으면 첨부해 주세요. 네, 제가 이 의견 수렴에 능하고요. 신채거 박막거,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년간의 경험으로 언론계의 전문성이 있으면서 워싱턴에서 JTBC 이상복입니다. 네, 이 마라톤 회의도 끄떡없는 체력을 가진 워낙 이 태극권의 철사장까지 워낙 건강하시니까 네, 그런 분을 한 분 제가 알기는 하는데요. 지금은 좀 바쁘셔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이 언론 단체들은 여야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우 3주 남짓한 빠듯한 시간만 허락된 8인 협의체와 이미 누더기가 된 법률 개정안의 미세 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만 하다 파행으로 끝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네, 이 여야의 동상이몽, 논의의 시작점이 될 법한 이 법안 내용에서도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을 기본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고의 중과실 조항을 삭제한 버전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버전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민주당 스스로 삭제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그걸 또다시 논의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여야 간에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네, 또 수기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는 만큼 민주당은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또 유튜브 같은 부분까지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죠. 언론중재법 외에도 이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을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으로만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언론중재법으로 한정이 됩니까? 아니면 SNS나 포털 규제, 그다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게까지 다 패키지로 논의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는 이제 패키지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무슨 번개불에 공법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까? 네, 암초가 산적한 듯한 언론중재법 논의 외에도요. 윤희숙 의원직 사퇴안도 여야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렬했던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논쟁거리도 있었죠. 그중 하나가 이 신조어 GSG입니다.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회의장의 중재로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리자 박병석 물결 정말 감사합니다. GSG라고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이 GSG가 욕설을 뜻하는 거라면서 논란이 되자 이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었죠. 신임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뜻이 법원만 서브 제너럴 G라고 뭐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뜻이었다. 정치권은 뭐 국민의 뭐 일반 의지에 서브를 해야 된다. 이런 구차한 변명. 국회를 국회가 핫바지입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서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당연히 이건 징계 절차를 받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GSG라는 표현 야당 의원도 썼죠. 네, 국민의힘 김웅 의원입니다. 기후 악당법이 통과됐다면서 이 찬조 출연 혹은 도움을 받았다는 뜻의 피처링 GSGG 의장님이라고 쓴 겁니다. 이 기후 악당법은요, 기후 위기 대응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에 대비해서 35%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산업계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서 30% 이상, 그리고 김웅 의원과 정의당 등은 50% 이상 감축을 주장했는데 결국 김 의원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이를 비판한 겁니다. 김웅 의원 측은 김승원 의원을 비판하는 뜻을 담아서 패러디를 했다라고 했는데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을 삭제를 했고요. 예, 의원 삭제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표결을 하면 결과를 인준하는 역할을 하는 이 박병석 국회의장 뜻밖의 동네북이 되고 있는 모습인 듯한데요. 의원들이 앞서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죠. 송영길, 이준석 대표의 맞짱 토론 무산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토론에 대해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 기자들에게 토론 불발로 판을 키워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방송사는 뭘 방송하느냐라는 질문에 동물의 왕국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방송은 여당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의 약속이기도 한데 그런 무게감에 비해서 좀 장난스러운 말투죠. MBC 노조는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및 방송사와의 약속을 오롯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해량 바랍니다. 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하기보다는 이 당 내에서 이 대표를 흔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대표와의 신뢰관계를 이어가려는 건지 아니면 이 대표의 당내 위치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꼬집는 건지는 정회원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TV 토론을 막는 당내의 보수적인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언론중재법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직접 TV 토론에 나와서 국민 앞에 여러분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문을 연 정기국회 이 양당 원내대표뿐 아니라요. 송영길, 이준석 이 두 대표의 케미와 리더십 기대를 해보고요. 논란 끝에 한 달 연기된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 다정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언론중재법 강대강 대치 예고, 이준석 토론 불참, 언론 자유 지키려고. 네.